네, 안녕하십니까. 교육 및 문화 콘텐츠 개발의 공학적 이해 수업을 듣는 박지연입니다. 오늘은 5주차 수업 발표 내용으로 콘텐츠와 크리에이트, 콘텐츠의 전반적인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로는 콘텐츠란, 두 번째로 현재 콘텐츠 트렌드, 세 번째로는 콘텐츠 발전 방향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콘텐츠의 정의인데요. 콘텐츠란 간단하게 영화, 음악, 연극, 문예, 사진, 만화, 애니메이션, 컴퓨터 게임, 그 외에 문자, 도형, 색채, 음성, 동작, 영상, 혹은 이것들을 조합한 것으로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것 중 교양 또는 오락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교양이란 것은 우리의 그런 심화적인 문화적 지식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런 좁은 의미를 벗어나 어, 일이나 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실용적인 지식, 정보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서의 교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콘텐츠는 그 자체가 가지는 역할을 주제로 많이 했었는데요. 현재 콘텐츠는 수신자의,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의 맥락이나 환경 등에 따라서 그런 것에 따라서 주제를 많이 둔다고 합니다. 음, 콘텐츠 제작자의 정보나 경험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의 맥락을 무시하면서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그 콘텐츠 제작자의 어, 콘텐츠 제작자의 어떤 전달하고 싶은 정보나 그런 것들이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런 환경이나 이런 맥락에 따라서 변화하는 성질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정보나 체험, 뭐 지식 이런 콘텐츠의 요소들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콘텐츠에 있어서 어, 수신자의 정보나 경험의 가치를 생각해야 하면서 수신자의 그런 상황을 많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식이나 정보를 주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콘텐츠가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아니면은 여러 가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고 공유할 수도 있는 그런 모든 종류의 메시지가 콘텐츠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콘텐츠는 단순히 뭐 음, 작품이나 뭐 저작물, 뭐 이런 것들이 벗어나서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또는 사람들의 그런 SNS 속에 아니면은 이런 유대 관계 속에서 수시로 그리고 매 순간마다 같이 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콘텐츠 제작의 요소인데요. 콘텐츠 제작 요소로 네 가지는 목적성, 시의성, 어떤 시대에 따라서, 시의성은 시대에 따라서 맞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시의성이라고 하고요. 행동 유발성, 그 콘텐츠를 보고 나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게시 환경에 적합한 양식,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곳에 정보를 올릴 건지, 콘텐츠를 올릴 건지, 어떻게 올려야 그 적합하게 맞는지, 이렇게 크게 네 개로 나눠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콘텐츠 작성의 목적성인데요. 어, 다른 일을 할 때랑 마찬가지로 콘텐츠를 만들 때도 그 목적에 충실해야 됩니다. 어, 이 콘텐츠를 왜 만들 것인지, 콘텐츠를 만드는 목적 이런 거에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을 한 다음에 그 목적에 맞도록 충실히 작성을 해야 돼요. 어,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 때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좀 줄여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까요? 어, 뭐, 목적에는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간단히 몇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광고성을 위한 그런 목적. 두 번째로는 유입을 위한 목적. 받아들이는 그런 목적.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입 및 전환을 위한 목적. 네 번째로는 유입된 고객을 대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목적. 다섯 번째로 고객 유지 등을 위한 목적 등이 있다고 합니다. 어, 이렇게 목적을 규정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을, 이 콘텐츠를 누구를 대상으로 만들 것인가를 잘 고려를 해서 만들어야지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의성인데요. 시의성은 동일한 내용의 콘텐츠라고 하더라도 어떤 시대에, 어느 시점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어,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관심도가 달라지는 것이 시의성입니다. 그만큼 시의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 그래서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 때는 음, 어느 날짜에 어떤 시대의 흐름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 것인지 주제를 미리 뽑아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어, 주제를 뽑을 때는 콘텐츠의 유형별로 여러 가지를 뽑아서 어떤 날짜에 어떤 트렌드를, 어떤 시대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행동 유발성인데, 음, 어떤 목적을 지니고 작성한 콘텐츠라면 보고 나서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어, 유입이나 전환을 목적으로 작성한 콘텐츠라면 당연히 링크를 통해서 웹사이트로 이동을 하거나 뭐 결제 같은 것으로 약간 바꿔서 행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는 고객이 약간 행동이 불편해 보이지만 여기에서도 약간 공유라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해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콘텐츠라면 널리 많은 이들에게 콘텐츠가 배포되어야 되고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공유의 힘을 빌려야 된다고 합니다. 서로 공유하는. 그래서 공유를 위해서는 사람들끼리 공감의 요소가 필요하고, 이렇게 유입을 위해서는 받아들이고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득의 요소, 그리고 결제 뭐 이렇게 전환을 위해서는 설득의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게시 환경에 적합한 양식인가? 예를 들어서 콘텐츠를 게시하는 곳이 많잖아요. 유튜브나 뭐 블로그. 예를 들어서 두 가지로 하자면, 어, 블로그에 게재를 할 때는 영상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이미지 사진을 넣고 텍스트를 넣고 또 사진을 넣고 이런 형식을 취해야 되고요. 유튜브에서는 아무래도 동영상 사이트니까 동영상을 올리는 게 가장 적합하겠죠? 그리고 페이스북에는 카드 뉴스 형태로 제작을 하는데 이미지가 자극적인 그 내용에 맞는 이미지를 놓고 약간 자극적이게 타이틀을 달아서 텍스트를 쓰는 거예요. 이게 카드 뉴스 형태이고 이렇게 콘텐츠는 항상 미디어를 통해서 노출되기 마련인데 미디어마다 선호하는 이렇게 콘텐츠의 형식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므로 똑같은 주제의 콘텐츠라고 하더라도
유통되는 미디어 채널에 따라서 그만큼 형식을 약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콘텐츠의 트렌드는 SN 콘텐츠랑 SNS를 통한 콘텐츠, 그리고 두 번째로는 1인 콘텐츠가 대세입니다. SNS 콘텐츠에는 참여형 콘텐츠, 동영상 콘텐츠, 카드 뉴스 등이 있고, 1인 콘텐츠에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미디어 크리에이터, 아니면 파워블로거, 아니면 아프리카 TV 같은 개인 방송 라이브 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SNS 콘텐츠가 있는데, 음, 이렇게 참여형 콘텐츠가 뭐냐면, 심리 테스트나 MBIT 테스트는 물론, 작년에 이렇게 유행한 신이 나를 만들 때라는 콘텐츠가 이런 거에 속해요. 신이 나를 만들 때 콘텐츠는 그냥 간단하게 내 이름만 치면 신이 나를 만들 때 무엇을 넣었는지 이렇게 앞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름만 넣는 거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게 간단하게 재밌게 만드는 콘텐츠입니다. 어, 이 콘텐츠 신이 나를 만들 때 콘텐츠는 우리나라에서만 1,500만 명에게 공유된 대표적인 참여형 콘텐츠의 성공 사례라고 합니다. 이 콘텐츠를 제작한 봉봉에서는 현재 50국가에서 월간 방문자가 2억 명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이 나를 만들 때뿐만 아니라 그냥 뭐 내가 나의 손금은 어떤 건지, 나의 결혼 운세는 뭐 이렇게 다양한 주제에 나는 고양이 상인지 강아지 상인지 이런 폭넓은 주제에 다양하게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콘텐츠들이 매우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카드 뉴스는 요즘에 뉴스를 잘 안 보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SNS를 통해서 짧게 짧게 이렇게 간결하게 텍스트를 넣고 그에 맞는 이미지로 이렇게 간결한 뉴스를 많이 올린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뉴스를 잘 안 보니까 이렇게 SNS에서 그냥 많은 정보를 보다가 이런 내용의 뉴스도 있었네? 아, 요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네? 이렇게 사람들의 이목을 많이 집중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1인 미디어 콘텐츠인데요. 어, 1인 미디어 콘텐츠는 미디어 속에 녹아 있었던 콘텐츠라는 용어가 미디어 밖으로 분리되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모든 콘텐츠가 디지털화 되면서 갈수록 이전과 비교해서 산업적인 가치가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더 이상 콘텐츠는 뭐 전통 미디어 산업의 귀속물이 아닌 별도의 저작권 보호를 받는 귀한 그런 몸이 되었다고 해요. 어, 그렇게 이렇게 현재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의 전성시대인데 크리에이터는 유튜브나 페이스북, 아프리카 TV 같은 플랫폼에 각자 자기의 채널을 만들고 직접 촬영한 영상을 올려서 대중들과 공유하고 소통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일컫는다고 해요. 어, 방송국에서 만드는 콘텐츠도 아니고 비전문가들이 찍어서 올리는 영상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무시하거나 뭐 그렇게 얼마나 대단해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렇게 점점 영상물에 익숙한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읽고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점점 어릴수록 이렇게 SNS 활동에 익숙한 10대, 20대들에게는 크리에이터의 인기가 연예인보다 더 많다고 해요. 음. 이렇게 기성세대에게 영상 콘텐츠라고 하면 TV나 뭐 이런 거를 우선으로 떠올리지만 20대 이하의 젊은 층은 TV 대신 유튜브를 통해서
선호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업로드하는 콘텐츠를 보는 게 훨씬 익숙하다고 합니다. 한때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아이돌 가수와 같은 연예인이 장래 희망 1순위였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크리에이터들을 많이 접하는 계기가 많으니까 연예인에서 현재는 크리에이터로 장래희망 순위가 바뀌었다고 해요. 그만큼 선호도가 높다고 하는 거겠죠? 근데 1인 방송은 좋은 점이 경계도 없고 제약도 없고 뭐 장르에 대한 제한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 게임, 요리, 춤, 노래, 뭐 외국어, 연주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거나 즐기는 모든 것들이 콘텐츠가 될 수도 있고 유튜브에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콘텐츠가 올라오는데 이용자들이 주로 많이 보는 장르는 뭐 게임이나 뷰티, 엔터테인먼트, 요리, 의외로 어린이와 관련된 것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분야는 제약도 없고 적게는 수만 명, 많게는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크리에이터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대표적인 크리에이터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 박망리 선생님은 최고령 유튜브 크리에이터예요. 어, 박망리의 할머니는 보통 30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10대부터 중장년, 고령층까지 남녀노소 엄청난 인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박막리 할머니의 콘텐츠는 막 딱히 주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뭐 할머니 혼자서 파스타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네일 아트를 받기도 하고 뭐 예쁘게 아이돌 화장을 따라하기도 하는데 주제를 굳이 이 것들의 공통점을 찾자면 생전 할머니가 처음 하시는 그런 일을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고 해요. 지금은 할머니가 그냥 크리에이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유명 홈쇼핑에 쇼 호스트로 출연도 하기도 하고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쇄도히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방망이 할머님은 스타 크리에이터로 성장을 했고요. 또 그 외에 게임과 예능을 결합한 대표적인 크리에이터 대도서관, 그리고 메이크업 과정을 선보이는 신님, 이렇게 크리에이터의 대명사로 꼽힐 만큼 유명세를 자랑하는 스타들이라고 합니다. 음, 이제 콘텐츠의 미래인데요. 우선 1인 미디어 콘텐츠는 다양하고 참신한 콘텐츠, 그리고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라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업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1인 미디어는 기존의 미디어와는 달리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나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소비자들과 이렇게 같이 소통을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다양해지고 실시간화 되면서 의견을 교환하기가 더욱 쉬워졌다고 합니다. 또 기존의 매스미디어처럼 여러 단계의 어, 이렇게 결정자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가감 없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전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공간을 초월한 인터넷 환경에서 제한 없이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으며 많은 양의 정보를 한순간에 일시에 저장하고 교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음, 어, 기존의 방송 콘텐츠는 시청자의 기호에 맞춰서 인기 있는 그런 시스템만 생산해서 소품종, 다량 생산의 경향을 보였지만 1인 미디어는
생각하는 모든 기획을 콘텐츠로 승화시킬 수 있으므로 실험적인 콘텐츠의 생산에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많이 넓혀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콘텐츠 시장의 확장뿐만 아니라 1인 크리에이터 시장 규모가 커짐으로써 새로운 사업도 등장을 했다는데요. 바로 1인 크리에이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MCN, 멀티 채널 네트워크 등 네트워크, 즉 다중 채널 네트워크 산업이 지금 전문적으로 약간 올라온다고 합니다. MCN 산업이란 1인 콘텐츠 창작자들을 지원하고 종합적으로 총관리하는 인터넷 방송 서비스인데요. MCN 산업은 단기간에 지금 빠른 성장을 보이면서 1인 미디어와 함께 새로운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거 뭐 아프리카 TV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콘텐츠 이런 분야에 일찍부터 트렌드를 감지한 마케팅의 대가 필립 커틀러는 시대의 변화를 두고 고객과의 연결성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그에 져서 마켓 4.0에서는 젊은이와 여성, 그리고 네티즌을 중심으로 시장의 권력이 이동하고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고객 집단 공략을 위해 새로운 고객 경로를 탐색하고 구매 행동, 구매 행동률, 브랜드 옹호율 등 지표를 매겨서 지속적인 마케팅과 콘텐츠들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고객들을 공략한 콘텐츠들은 뉴미디어를 통해 이전보다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들을 늘렸고 접근하는 고객 수도 훨씬 많아졌다고 합니다. 결국 콘텐츠는 제작하는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창의적인 콘텐츠만 있다면 얼마든지 차별화된 능력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즉, 콘텐츠와 4차 산업혁명은 상상력으로 무장된 창의적인 인간을 길러내야 한다는 의미고 학문으로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무게보다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창의적 사고력을 높인 인재를 양성한다는 중심의 목표를 두고 예술 창작의 감성 영역과 콘텐츠 제작의 유통을 고객과 연결시켜주는 콜라보의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지 우리 콘텐츠의 미래 사업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 이제 다음 주 6주차 수업부터는 콘텐츠를 이제 저의 전공과 태권도라는 전공과 융합시켜서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들어갈 건데 그렇게 나의 전공과 콘텐츠를 만들기 이전에 콘텐츠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콘텐츠의 트렌드는 무엇인지 앞으로의 발전은 미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발표를 준비해 보았고요. 어, 저도 약간 태권도를 접목시킨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제가 태권도, 솔직히 태권도 뭐 기술을 익히거나 어떤 거 동작을 외울 때 이런 1인 미디어 콘텐츠가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동작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고, 뭐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안 되는지도 알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태권도와 이렇게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접목시킨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접목시킨 그런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마치고 많이 부족하지만 콘텐츠에 대한 제 설명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